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코코고프입니다. 몇 해 전에 나오미 오사카에게 지고 울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US 오픈을 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긴 멋진 19소녀입니다. 그녀의 US 오픈 여자 우승 코코고프의 감사 기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그녀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US 오픈 여자 우승 코코고프가 우승을 확정한 뒤 벤치에서 두 손 모아 감사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테니스 경기의 경우 우승자가 기도를 올리는 긴 모습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프는 이번 대회 인터뷰에서 어린 나이에 세계를 다니며 테니스를 한 것에 대해 무한히 감사했습니다. 고프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것을 즐겨야 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프는 나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일어난다. 이 생에 가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1999년 세레나 윌리엄스 이후 US 오픈에서 우승한 최연소 미국 여성인 19살의 고프가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신 농구선수 출신 아버지와 육상선수 출신 미녀의 어머니 또한 아버지 코리도 경기 전에 딸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두 선수의 지속적인 건강을 위해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19살 고프는 트로피 시상식에서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최고의 인격과 인성의 그녀는 결승 내내 게임을 지켜봐도 디펜스를 실수 없이 다 받아냈습니다. 우리 박수영 사부님과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를 줄이고 없애는 것이 우승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코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3일 탄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델레이 비치 출신인 그녀는 미국 테니스 선수입니다. 2018년 프로 데뷔를 하였고 오른손 두 손 백핸드를 지녔습니다. WTA 싱글 랭킹은 최고 4위, 현 7위, WTA 더블 랭킹은 최고 1위, 현 4위, 단식 통산 성적은 151승 78패, 65.9, 복식 통산 성적은 118승 52패, 69.4, 단식 타이틀 획득은 4회이며 복식 타이틀 획득은 8회입니다. 그랜드슬램 최고 성적은 US 오픈 여자 단식 우승 2023년이며 통산 상금 획득은 740만 9,006달러입니다. 2019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투어 대회에서 옐레나 오스타펜코를 세트 스코어 2-1로 이기고 개인 첫 우승을 하였습니다. US 오픈에 출전했습니다. 1회전에서 주니어 랭킹 1위인 나스타샤 코타코바를 이기고 2회전에서 헝가리의 티메아 바보스를 꺾었습니다. 1996년 이후 US 오픈 3회전 진출 최연소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디펜딩 챔피언 오사카 나오미에게 패했으며 그 영상은 넷플릭스에도 서럽게 우는 모습 중에도 나오미가 촬영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하니 흔쾌히 울며 해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2022년 롤랑 가로스에서 1라운드부터 준결승까지 단 1세트도 내주지 않고 2대0로 승리하며 개인 커리어 최초로 그랜드슬램 대회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이가 슈피온텍입니다. 경기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끌려다니며 0대2로 패배, 준우승했습니다. 패배 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다음날 열린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도 패하며 여자 단식, 복식 부문 모두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8월에는 캐나다 마스터스 복식 부문에서 우승하며 복식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마르티나 힌기스 다음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복식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US 오픈 대회에서 아리나 사바렌카를 잡고 우승, 자신의 개인 통산 그랜드슬램 첫 우승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단식 통산 전적 120승 60패, 단식 통산 타이틀 2회, 복식 통산 전적 80승 41패, 복식 통산 타이틀 5회, 그랜드슬램 대회 최고 성적은 호주 오픈 4라운드, 2020년 프랑스 오픈 준우승, 2022년
윈블던 4라운드 2019년 US 오픈 우승 2023년 훌륭한 19소녀입니다. 그녀의 인터뷰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롤랑가로스 결승전에 대한 ESPN 인터뷰를 봤는데 그때 자신을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믿음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경기를 치르는 동안 토너먼트 전체가 제게는 몰라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도 결승전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해 주셔서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정말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연승 행진을 벌이고 있던 이가를 상대로 플레이할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과 나 자신에 대한 기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거나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성숙함과 능력이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40번의 랠리에서 상대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다리와 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신력과 인내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번에서 15번의 샷을 한 후 나는 이렇게 되면 경기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랠리에서 이길 수 있다면 다음 매치 포인트가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윈블던 패배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달 후에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게임이 진행되어 더 행복한 곳에 있다고 느낄지 궁금합니다. 윈블던 이후에는 이번 하드 코트 시즌에서 솔직하게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을 제게 역전시킬 수 있었던 방식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윈블던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정말 오프 시즌을 생각하고 예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작년 파리 이후 그랜드 슬램에서 가장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감정, 에너지 관리 등을 어떻게 합니까? 경기가 길고 토너먼트가 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DC, 몬트리올, 신시내티까지 플레이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긴 유형의 스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잘해서 정신적 지구력이 쌓인 것 같습니다. 항상 육체적인 지구력이 있었지만 정신적 지구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신선한 기분이 듭니다. 과거 그랜드 슬램에서 문제였던 게 바로 감정적으로 지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신선하고 그것은 단지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현재 새로운 팀 구성에서 부모님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역할이 바뀌었을 때 가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조정을 하게 됩니까? 부모님이 계속 제 지지자이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만난 팀과 함께 일할 때 이제 그들은 저를 잘 알지만 처음에는 부모님이 저에게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생 코칭을 받다 보니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예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수록 팀과 소통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나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내가 내 옷과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매 경기마다 나에게 스카우트 보고서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보다 더 그렇다. 단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스카우트 리포트 부분 외에는 그냥 아빠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선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DC 이후로 예전만큼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당신은 관중들에게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이 가져오는 것을 더 겉보기에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을 좀 더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스포츠에서는 항상 농담을 하는 팀원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플레이하고 이기려면 극도로 진지하고 극도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변화된 점은 제가 더 재미있어졌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브래드가 나와 코칭을 시작하기 전 처음 만났을 때 브래드가 가장 먼저 한 말 중 하나는 더 많이 웃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내 게임이나 다른 것과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였고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예, 그렇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이며 분명히 그것이 제 결과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질문은 정신적 지구력을 키운 과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내 생각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배운 것은 이 순간에 이 경기에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너먼트를 할 때는 항상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강렬하고 항상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 수준에 도달할수록 그것에 더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투어에 올 때 이미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고 배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삶의 일부이고 배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것이 때때로 누군가가 훌륭한 결과를 얻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회에서 계속 이겨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질문은 가족 중 가장 흥미로운 사람 중 하나는 당신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관중석에서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신으로 당신을 응원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에게 인생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녀에게서 무엇을 얻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인종통합 정책이 이뤄진 첫 해에 시크레스 고등학교라는 곳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종차별 같은 많은 일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방식을 선도하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친절과 이해심으로 모든 상황에 접근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겪은 일을 겪어보는 건 그에 비하면 제가 트윗을 올리거나 연설을 하는 일이 너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항상 내가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이 먼저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8번째 질문은 우리는 당신을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까? 스포츠에서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단지 운동선수로만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배하면 그들은 온갖 종류의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자신을 정말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잘 해냈는데 가족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항상 저를 기반으로 삼았고 항상 제 자존감의 중요성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나라에서 나라로 소셜미디어로 이동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아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관중을 포용하고 사람들을 포용할 것입니다. 9번째 질문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찾고 코트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번 토너먼트와 이번 여름 대회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담을 덜고 실제로 그 단계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삶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압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압박이고, 진짜 고난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매우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것을 즐기지 못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 난 그냥 이걸 즐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았는지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질문은 선수가 새로운 코칭팀을 맞이하는 일은 늘 흥미롭습니다. 브래드가 당신의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가 당신의 포핸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선수를 알고 있으며 아마도 해설을 통해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스카우팅 보고서가 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래드는 발놀림이나 의사결정 같은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브래드를 만나기 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부담됐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20세, 어쩌면 그보다 더 어린, 때로는 10세 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짝수를 좋아하지 않고 홀수만 좋아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지금이 몇 시냐고 물으면 그는 1시 53분이나 1시 59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12 또는 기본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시 30분에 일어나고 산책하러 갑니다. 브래드 길버트와 함께라면 제 게임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편안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 순간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테니스의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이상 그녀와의 해외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신고 우승한 뉴발 코코를 샀습니다. 착한 그녀, 존경받을 만한 그녀가 신고 우승했기 때문에 나도 그 기운을 받고 싶었습니다. 내게 너무 이쁜 그녀, 피부색마저 눈동자 너머 생각까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댓글에 남겨주신 디아도라 제품에 관하여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